(60대에는) 40명 중 1명 정도, (80대에는) 3명 중 1명꼴로 앓는 이 병은 바로 인지장애입니다. 인지장애는 70대에 이르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 80대에 이르면 더욱 흔해집니다. 60대와 비교하면 약 30년 남짓한 시간 동안 급격히 증가하는 것입니다. 노인 정신과 의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자면 60대에서 70대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인지장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열심히 일하고 배우면서 뇌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인지장애를 앓을 확률을 낮춰줍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노인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80세의 벽을 수월하게 넘는다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나의 오랜 의사 생활에서 얻은 지식뿐만 아니라 그간 인생에서 배운 지혜도 담겨 있습니다. 의사로서의 지식과 더불어 회사를 경영하거나 나이든 부모님을 돌보았던 경험까지 총동원해야 노화라는 인생 최대의 적과 싸우고 70세의 정답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담은 이 책이 당신의 인생을 더욱 긍정적이고 즐겁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1장 노화를 막고 오래 살기 위한 정답.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영양제. 소고기와 돼지고기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재료로서 뇌를 활성화합니다. 그렇다면 고기와 함께 고령자가 꼭 먹어야 할 음식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인 건강식인 나토입니다. 나토가 뇌와 몸에 좋다는 견해는 이미 의학 및 영양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정설로 통합니다.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도 하며 저렴하고 마트에 가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토는 가장 산 영양제인 셈입니다. 고령자들에게는 보통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몸무게가 60kg라면 70에서 90g를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백질이 든 식재료를 숙제처럼 챙겨 먹어야 겨우 채울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콩으로 된 나토처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음식이 매우 유용합니다. 콩은 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기도 합니다. 최근 콩은 뇌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브레인 푸드라고 불립니다. 콜레스테롤은 몸에 해롭지 않다. 노후에 건강하게 지내려면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초에 콜레스테롤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일종입니다. 성호르몬과 세포막의 재료로서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성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뇌에서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구성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더욱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암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이는 면역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고콜레스테롤 혈증, 동맥, 경화를 일으킬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낮아도 혈관이 약해져서 뇌졸중을 앓을 확률이 커집니다. 비타민C 뇌를 튼튼하게. 비타민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특히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두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산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뇌 세포가 산화되어 손상을 입으면 뇌 전체의 활동이 둔해지고 혈관에서 산화가 진행되어도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합니다. 뇌와 혈관의 산화는 인지장애.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인지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C는 뇌 세포와 혈관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술은 전두엽을 수축시킨다. 70세 전후가 되면 술을 절제해서 마셔야 합니다. 술은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효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뇌에 손상을 입히는 물질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텔름이 끊기는 이유도 뇌에서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뇌를 살펴보면 전두엽과 해마가 위축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담배도 끊는 것이 좋습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치고 뇌에 유입되는 혈액량도 감소시킵니다. 결국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껌 씹기는 뇌를 활성화한다.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깨물근이 3차 신경을 통해 뇌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껌을 씹으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주막에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 역시 뇌와 이어져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합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8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형 인지 장애 환자는 치아가 적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를 활용해 치아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덧붙여서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깨물근을 많이 움직여야 하므로 껌이나 오징어를 자주 씹는 것도 좋습니다. 심심할 때 간식거리를 씹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면 뇌의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수면이 중요한 이유. 질 좋은 수면이 노후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잠을 자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질 좋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몸속 세포의 재생과 회복도 자는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건강 수명도 줄어듭니다. 귀가 멀어지면 인지 장애와 가까워진다. 흔히 나이를 먹으면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청력 감퇴는 그리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일이 줄어듭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을 수 없어 아무래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기가 꺼려집니다. 이러면 사회 활동량이 줄어들고 우울감을 자주 느끼며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기 쉬워 인지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귀가 멀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뇌 에너지의 대부분을 청각 처리에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인지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점점 쇠퇴해 갑니다. 임상 경험으로 봐도 대개 청력이 떨어지면 인지 장애가 발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귀가 잘 안 들린다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난청의 진행을 늦추는 동시에 주저하지 말고 보청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귀 건강을 유지해 다른 사람과 계속 대화할 수 있다면 인지 장애가 발병할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심리치료법 중에 행동을 변화시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60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집니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여러 환자들을 보더라도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합니다. 제2장 건강한 뇌를 위한 정답.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나의 탓이 아니다. 고령자가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근력이 떨어지는 비사용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이는 뇌도 마찬가지여서 머리를 쓰지 않고 살면 뇌는 점점 퇴화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차피 기억력이 떨어지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억력은 뇌 기능상 75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급격히 떨어지는 쪽은 기억력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의지입니다. 평범한 상황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기억력에 큰 차이가 없으나 나이 든 사람의 기억력이 더 나쁘다는 선입관을 심어주면 노년층의 의욕이 떨어지면서 기억력까지 저하됩니다. 중년 이후에라도 무언가를 외우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기억력이 자꾸만 떨어지거나 외워도 금방 까먹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억력도 당연히 쇠퇴합니다.
뇌세포는 언제든지 발달할 수 있다. 뇌세포는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21세기에 들어와서야 밝혀진 새로운 상식입니다. 뇌세포는 훈련에 따라 충분히 발달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부정적인 자기 암시는 기억력을 떨어뜨린다. 나이가 들면 인지 장애를 앓지 않더라도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스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믿으면서 기억하려는 의지를 잃기 때문입니다. 둘째, 극심한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셋째, 생물학적 변화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이것이 기억력 저하와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어떻게든 되는 법,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긍정적인 사고는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에게도 딱 필요한 말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머리도 휙휙 돌아갑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긍정적 사고가 도파민 분비량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제3장 스트레스와 우울함을 이기기 위한 정답. 불안감을 잠재우려면 불안과 분노를 가라앉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심호흡입니다. 심호흡을 하면 뇌에 산소를 충분히 전달해 편도체의 흥분이 가라앉고 교감신경이 안정화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노후의 건강을 챙긴다면 먹고 싶은 음식을 참지 말고 적당히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곤하다면 물과 단백질을 보충하자. 나이를 먹으면 젊을 때보다 쉽게 지치기 때문에 되도록 피곤해지지 않으려면 수분과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제4장 화목한 가정을 위한 정답. 아내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선물하자. 첫째, 점심은 자급자족할 것. 둘째, 집안일을 분담하기. 셋째, 아내가 어디 가는지 묻지 않기.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녀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자녀와는 1년에 몇 차례 서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멀리도 너무 가까이도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제5장 죽을 때까지 배우기 위한 정답. 80세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뇌가 건강해야 합니다. 뇌를 단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입니다. 공부는 뇌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해줍니다. 나이 들수록 젊었을 적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된다. 나이 50이 넘으면 인간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 옆에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을 배우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